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비밀의 정원에서 해가 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콜린은 처음으로 두 발로 섭니다. 땅을 밟고 장미를 심고 웃습니다. 담 너머로 불쑥 나타난 벤 웨더스테프 할아버지.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감추어 온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콜린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정원을 그는 10년 동안 혼자 지켜왔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황금빛 저녁, 콜린은 두 발로 서서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온 정원에 울려 퍼집니다.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정원 22번째 이야기입니다. 22장 해가 질 무렵 벤 웨더스테프가 담을 넘어 사라지자 콜린이 메리에게 말했다. 가서 벤을 맞이해. 메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담쟁이 아래 문 아래쪽으로 달려갔다. 다커는 날카로운 눈으로 콜린을 지켜보고 있었다. 콜린의 두 뺨에는 붉은 기가 돌았고 모습은 놀라워 보였다. 하지만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았다. 나 설 수 있어. 콜린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말했다. 겁내기를 멈추지 마. 설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다컨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멈췄어. 나는 멈췄어. 콜린이 말했다. 그때 콜린은 메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 마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다컨의 입이 환하게 웃음으로 벌어졌다. 마법을 쓰는 건 바로 너야. 다컨이 말했다. 이 꽃들을 땅 밖으로 밀어 올리는 것 같은 마법이야. 그러면서 두꺼운 정화 끝으로 잔디 사이에 피어난 크로커스 한 무리를 가볍게 건드렸다. 콜린은 꽃들을 내려다 보았다. 맞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것보다 더 큰 마법은 없을 거야. 절대로. 그는 더욱 꼿꼿하게 몸을 폈다. 저 나무까지 걸어갈 거야. 몇 걸음 떨어진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웨더스프 할아버지가 올 때 서 있을 거야. 원하면 나무에 기댈 수도 있어. 앉고 싶으면 앉겠지만 그 전에는 안 앉아. 의자에서 담요 좀 가져와. 다컨이 팔을 잡아 주었고 콜린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나무까지 걸어갔다. 나무 기둥에 기댄 자세였지만 기대는 것이 티가 나지 않을 만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러자 키가 커 보이기까지 했다. 벤 웨더스테프가 담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나무 아래서 있는 콜린을 보았다. 그리고 메리가 낮게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뭐라고 하는 거야?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가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소년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넌 할 수 있어. 정말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녀는 콜린을 위해 마법을 걸고 싶었다. 그를 저렇게 서 있게 하고 싶었다. 벤 웨더스테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콜린은 무너지지 않았다. 메리는 문득 그가 그 야윈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콜린은 특유의 당당한 표정으로 벤 웨더스테프를 바라보았다. 나를 봐요. 그가 명령했다.
나를 샅샅이 봐요. 내가 곱추해요? 내 다리가 굽었어요? 벤 웨더스태프는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지만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가깝게 대답했다. 아니지. 그가 말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숨어서 남들로 하여금 불구의 바보라고 생각하게 했다니. 바보라고? 콜린이 화를 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 벤이 말했다. 세상은 당나귀들로 가득하고 당나귀들은 거짓말밖에 안 하거든. 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거야? 모두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콜린이 짧게 말했다. 나는 안 죽어. 그는 너무나 단호하게 말했다. 벤 웨더스태프가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네가 죽어? 벤이 메마른 기쁨으로 말했다. 천만에. 넌 패기가 너무 넘쳐. 내가 그렇게 서둘러 땅을 딛는 걸 보는 순간 괜찮다는 걸 알았지. 담요 위에 잠깐 앉아라. 아가씨, 그리고 내게 명령을 내려. 그의 태도에는 투박한 다정함과 날카로운 이해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메리는 긴 산책로를 내려오는 동안 빠르게 모든 것을 벤에게 말해두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콜린이 낫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낫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원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아무도 혹이니 죽음이니 하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라자는 나무 아래 담요 위에 앉는 것을 허락했다. 벤 웨더스태프, 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자가 물었다. 시키는 일은 다 하지. 늙은 벤이 대답했다. 그분이 날 좋아해 주신 덕분에 아직 여기 있는 거야. 그분이요? 콜린이 말했다. 내 어머니. 벤 웨더스태프가 대답했다. 어머니? 콜린이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머니의 정원이었군요. 그래, 맞아. 벤 웨더스태프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정말 아끼는 곳이었지. 이제는 내 정원이에요. 나도 이곳이 소중해요. 매일 여기 올 거예요. 콜린이 말했다. 하지만 비밀이어야 해요. 우리가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면 안 된다는 게 내 명령이에요. 닥컨과 내 사촌이 힘써서 이 정원을 살려놓았어요. 가끔 도움이 필요하면 부를게요. 하지만 아무도 못 보는 때에 와 주셔야 해요. 벤 웨더스태프의 얼굴에 메마른 미소가 번졌다. 아무도 없을 때 전에도 왔었지.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콜린이 소리쳤다. 언제요? 마지막으로 온 게 턱을 먼지르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2년 전이었나? 하지만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콜린이 말했다. 문도 없었잖아요. 나는 아무도 아니거든. 늙은 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문으로 온 게 아니야. 담을 넘었지. 요즘 이틀 동안은 류마티스 때문에 못 왔지만. 가지치기를 하셨군요. 닥컨이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의아했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정원을 사랑했는지 벤 웨더스태프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정말 예쁘고 젊은 분이었어. 한 번은 내게 이러셨지. 벤,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내가 아프거나 멀리 가게 되면 내 장미들을 돌봐줘. 그분이 멀리 가신 후 아무도 오지 말라는 명이 있었지. 하지만 난 왔어. 담을 넘어. 류마티스가 날 막을 때까지.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조금씩 돌봤어. 어머니의 당부가 먼저였으니까. 할아버지가 안 하셨으면 이 정도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닥컨이 말했다.
나도 신기하게 여기던 참이었어요. 잘하셨어요, 벤 웨더스태프. 콜린이 말했다.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알지요, 도련님. 벤이 말했다. 그리고 류마티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담을 넘는 것보다 문으로 드나드는 게 훨씬 편하지. 잔디 위에 메리의 모종삽이 떨어져 있었다. 콜린이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땅을 긁기 시작했다. 가느다랗고 힘없는 손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콜린은 모종삽 끝을 흙에 꽂고 흙을 뒤집었다. 메리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메리가 속으로 말했다. 할 수 있다니까? 다컨의 둥근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벤 웨더스태프도 관심 있는 얼굴로 지켜보았다. 콜린은 멈추지 않았다. 흙을 몇 번 더 뒤집은 뒤 다컨에게 요크셔 방언으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처럼 여기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흙도 파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냥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첫날인데 걸었어. 그리고 지금 흙을 파고 있어. 벤 웨더스태프의 입이 또 벌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희죽 웃고 말았다. 에이, 그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제법 머리가 있네. 넌 분명 요크셔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흙을 파고 있어. 뭔가 심어보고 싶지 않니? 화분에 담긴 장미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지고 와요. 콜린이 신나서 흙을 파며 말했다. 빨리 빨리. 벤 웨더스태프는 바로 달려갔다. 류마티스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다컨은 삽을 들고 구멍을 더 깊고 넓게 팠다. 메리는 물 뿌리개를 가지러 뛰어나갔다. 다컨이 구멍을 충분히 파는 동안 콜린은 계속 부드러운 흙을 뒤집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운동으로 가뿐하지만 얼굴이 붉게 빛났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신고 싶어. 그가 말했다. 메리는 해가 일부러 몇 분 더 머물러 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벤 웨더스태프가 온실에서 화분에 담긴 장미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잔디밭을 가로질러 왔다. 그도 흥분되어 있었다. 그는 구멍 옆에 무릎을 꿇고 화분을 깨트렸다. 자, 도련님. 그가 콜린에게 식물을 건네며 말했다. 왕이 새 땅을 갈 때처럼 직접 흙에 심어봐. 가느다란 흰 손이 조금 떨렸다. 콜린의 뺨이 더 빨개졌다. 그는 장미를 흙에 내려놓고 늙은 벤이 흙을 단단히 다져주는 동안 꼭 붙잡고 있었다. 흙이 채워지고 눌리고 단단히 굳었다. 메리는 앞으로 몸을 굽히고 두 손과 무릎을 땅에 짚었다. 까마귀 스투가 날아내려와 앞으로 걸어왔다. 너트와 셀은 벚나무 위에서 종알거렸다. 심었어. 콜린이 말했다. 해가 막 넘어가려 하고 있어. 다컨 일으켜줘. 해가 넘어갈 때 서 있고 싶어. 그것도 마법의 일부야. 다컨이 그를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마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힘이 콜린에게 기운을 주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미끄러지고 그 신기하고 아름다운 오후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콜린은 두 발로 서 있었다. 웃으면서.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